반갑습니다. 홍정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농지연금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강의를 해 드릴까 합니다. 농지연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몇 편의 동영상을 유튜브로 보낸 적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19년 11월 1일을 날짜로 해서 농지연금법이 일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간 내용들이 개정된 내용들이 포함이 안 된 게 있어서 그거를 포함해서 오늘 강의를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셨다가 부디 좋은 결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농지연금을 농지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먼저 경매 물건의 기본적 정보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정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11억 5천 정도가 감정 평가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는가 하면 3억 7,700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여러 번 유찰이 돼서 자그만치 11억이 넘는 땅을 3억 7천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뭐 이게 참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결과는 낙찰가만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기억을 좀 해 주시면 해요. 낙찰가가 매각된 가격이 3억 8,200, 3억 8,200, 즉 4억이 안 되는 정도의 이제 금액으로 낙찰이 됐는데요. 이분은 무엇을 가장 잘 했을까 궁금하시죠?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 해보시죠. 이게 산에 있는 감나무 밭이거든요. 이게 감나무 밭인데 주소가 경남 창원입니다. 창원 하면 단감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3,500평 정도니까요. 크죠? 자, 자료를 보면 가수원 주변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어서 농사 짓고 하는데 하등 장애는 없습니다. 지금 감나무가 앞에서 270주, 뒤에서 116주, 그래서 약 400주 정도의 감나무가 있는 가수원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가수원은 농지연금이 나오는 땅입니다. 이 공시가격을 전부 다 합쳤더니 8억 6,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미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낙찰된 가격은 3억 8,200, 4억이 좀 안 되는데 공시지가가 8억 6천이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감정가격의 절반도 아니고 공시가격의 절반보다도 더 낮게 받았다는 게 이게 이제 농지연금으로 활용하는데 기가 막힌 한 수이기도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연금을 지급한 사례를 제가 먼저 이제 소개를 좀 해놨는데요. 농지 공시지가가 6억 원인 경우, 6억 원인 경우에는 매월 나오는 금액이 농지연금이 21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아까 저희들이 낙찰받은 가격 있죠. 낙찰받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만 가지고 8억 6천 얼마가 넘었지 않습니까? 매월 300만 원 정도. 농지의 공시가격이 6억 정도일 때 215만 원 정도니까요. 9억이 좀 안 되게 나왔을 때 월 나오는 게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지금 농어촌 공사 홈페이지에서 소개해 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농지연금은 최고연금을 매월 300만 원까지 주도록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지금 농지연금법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급 금액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공시지가는 100%를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시가격의 100%. 근데 이제 보통 공시가격보다 시중에 매매 가격이 좀 더 높죠. 그러면 연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어촌공사에 이제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는데 그 중에
90% 정도까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의 100%를 지급하면 8억 6,600 전부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경매물건의 감정가격이 11억 5천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11억 5천의 90%를 잡으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공시지가 8억 6,600과 자, 감정가격의 90% 10억 중에서 내가 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그 연금을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할 때는 경매로 나왔을 때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시가격이 8억 6천 정도, 이거는 공문서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나 토지대장이나 이런 데 보면 공시지가가 있거든요. 근데 공시지가는 변하지를 않으니까 그 100% 받는 건 우리는 보장된 거잖아요. 그게 얼마냐? 8억 6,60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대충 농어촌공사에서 지급한 이제 자료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월 300만 원 최고 금액 정도의 연금은 받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연금은 65세부터 받습니다. 요새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80살 정도는 좀 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조금 더 높죠.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100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의 연령도 이제 80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아서 85세까지 20년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년을. 그러면 매월 300만 원 받으면 1년이면요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을 10년이면 3억 6천이잖아요. 20년 하면 7억 2천을 받거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한 20년 산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경매로 살 때 3억 8,200에 산 거잖아요. 자, 어떠세요? 3억 8,200에 농지를 사서 국가로부터 7억 2천의 돈을 받아. 그러면 배가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노후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직장인들이 이제 대다수입니다. 자,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농지 연금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회사의 퇴직 연령이 보통 61세, 공무원 같은 경우는 61세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미리 한 10년 전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농지를 하나 경매로 싸게 받아. 그리고 농지 있는 쪽으로 내가 주소를 옮겨.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되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신청하면 지금처럼 이런 대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생각보다 부족하시더라고요. 오늘 강의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농지연금 정책에 대해서 그 내용을, 농지연금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할 테니까요. 잠깐 필요한 것만 가볍게 볼 테니까 한번 봐봐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청 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 당연하겠죠. 65세는 돼야 됩니다. 이때부터 국가로부터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거 기억하고, 농지연금을 받으시려고 하면 농민이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이, 그 말이죠. 농민이 농사지은 경력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 퇴직을 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5년 전부터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고요. 농지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농지 중에서 종목이 딱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전입니다. 전. 이 밭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밭이에요. 그 다음에 답, 논임입니다. 그 다음에 가수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어야 된다. 실제 영농의 이용 중인 농지여야 된다. 이게 개정법이에요. 여기 2019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농지 보유 기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개정법에서 제한을 뒀어. 경매를 바로 받아서 농지연금 신청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지를 내가 매수하고 나서 그게 매매든 경매든 최소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그래야 이제 연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몇 년 이상? 자, 2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지연금 신청하시려고 하면 최소한 65세 되기 전에 5년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그렇죠? 5년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내가 보유한 땅을 농사 짓는 것이 가장 좋다. 보유 기간은 최소한 2년. 소유자로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자로서 보유 기간을 2년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개정법에서 거리 제한이 다시 나왔는데요. 직선거리 30km 내의 땅이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서울에 있으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지방 같은 데다가 땅을 사서 투자하는, 쉽게 얘기하면 투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묵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즉 거리가 멀으면 농사 짓지 않는 걸로 보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다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농지가 소지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이러면 거리 제한이 없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럼 내 주소지에서 농사 짓는 데가 같은 상주시 내면 40km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상주시 옆에가 문경시예요. 그러면 상주시와 문경시는 연접해 있잖아요. 가깝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접해 있는 시, 군 이런 경우에는 40km 이게 넘어가도 30km 이상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다만 주소지와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담보농지까지의 거리는 30km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없었던 법이 새로 생겨난 제한 두 가지가 보유기간 2년, 그 다음에 직선으로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거리는 30km다. 이런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농지연금의 이제 장점이 참 많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부부, 즉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사망을 하면 아내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남편이 한 20년 정도 연금을 받다가 그리고 어느 날 사망을 했는데 아내에게 승계되고 나서 아내가 10년을 더 살았다 그러면 30년을 더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시죠. 내가 농지 담보한 게 5억인데 연금 받은 게 8억을 받았어. 그래도 8억 더 받은 거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겠다. 국가가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순수하게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주는 국가의 혜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무리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좋은 게 국가가 연금을 주잖아요. 대신 그 땅을 국가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서 팔 걱정이 없죠. 국가가 사주는 것이니까. 이해되시죠? 두 번째, 사서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연금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시세가격으로 사는 것보다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의외로 노후에 살아가는데 경제적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한 대안 중에서 참 좋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